이 부분에서 좀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맞아,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흔히 악기 분들이 이렇게 부를 때 건반이 뭐 메인 건반이라고 하고 세컨 건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메인 건반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퍼스트 건반 그리고 세컨 건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기에서 물론 주된 악기가 있고 보통 교회 음악에서는 그 악기가 피아노기 때문에 메인 건반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때로는 세컨 악기가 주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드럼 베이스가 주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메인 건반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퍼스트 건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스트 건반 해가지고, 퍼스트 건반이 보통 이제 이거는 프린터에 안 나와 있는 예약인데, 퍼스트 건반이 주로 다루는 악기가 아마 피아노일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라고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소리를 내는 피아노를 다루기도 하는데, 혹시 일렉트릭 피아노라고 좀 연주를 해보셨나요? 그런 음색들 가지고 여기에서는 아마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의 약간 벨 소리가 가미된 소리인데, 약간 소리를 들려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소리가 나요. 네, 뭐 이런 느낌의 음색을 가진 소리인데, 이런 일렉트릭 피아노도 어떻게 보면 피아노랑 크게 연주 주법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코드를 연주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음색의 변화를 주고 뭔가 이런 세션의 변화를 쓰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악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냥 피아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2.P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누르면 이제 이런 일렉트릭 피아노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악기들을 좀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이제 음색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간 이제 반주의 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아르페지오를 넣는데, 아르페지오를 넣은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보통 아마 반주를 시작할 때 오른손 멜로디, 왼손 아르페지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주를 시작하거나 뭐 이제 찬양곡 연습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르페지오 연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1호 8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왼손 오른손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아르페지오를 보통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시나요?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153 많이 써요. 153, 네, 153 좋은 진행이죠. 또 어떤 진행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멜로디랑 부딪히지 않으면 159, 159, 네. 도술 레. 네. 그리고 뭐 아마 대체적으로 이제 153, 159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보통 158일 거예요. 도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잡기 제일 쉽고 생각 안 해도 되고 연주도 제일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화성적으로 봤을 때는 도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뭔가 음도 두꺼워지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근데 158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강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렇게 1호하고 이렇게 가위 사이드가 점점해놓은 게, 여기에 뭐 158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159, 152 뭐 이렇게 하고 9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도솔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로 하죠. 그리고 또 있는 게 157, 이제 7도를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변형이 되긴 한데, 이런 157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153 이제 1호 10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53, 1호 10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53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보통 아르페지오를 할 때 3개만 친다기보다도 오른손도 이제 더 추가돼서 뭐 1호 8, 2, 3 뭐 아니 뭐 1호 7,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르페지오는 좀 더 무궁무진하게 나가는데, 이런 반주의 형식을 아르페지오라고 하고,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르페지오를 연주할 때 좀 궁금한 부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라든지. 벌스가 만약에 목사님이 한 번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요. 네. 또 아르페지오를 너무 집중하지 않나요? 그때는 주법을 바꾸시나? 네.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먼저 아르페지오를 이제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때가 간주 인트로 부분, 아니면 이제 벌스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제 코러스 가는데 악기들이 빠져서 건반 혼자 나올 때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벌스 시작하면은 아르페지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반주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좀 더 인도자 부담스럽게 코드만 누르기도 해요. 네, 두 번째 갔을 때 좀 더 이제 리듬에 대한 변화를 줘서 두 번째 갔을 때 아르페지오를 간다든지. 그랬다가 코러스 가셨을 때는 그러면 그냥 비트로만 치시나요? 오히려 더 간결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곡마다 다. 네,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코러스 갔을 때 뭐 이제 악기가 이제 다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좀 더 내려간다든지 해서 좀 더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연주를 하는데, 다시 여기서 뭔가 악기가 다 죽고 목소리랑 건반만 나온다 이럴 때는 뭐 아르페지오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코드에서 저는 이제 패턴을 정해가지고 치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패턴을 넣어서 치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반주를 들어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르페지오는 보통 벌스라든지 처음에 도입부에 대해서 코드를 풀어치기 때문에 화성감, 리듬감도 잡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대선율까지 잡을 수 있는 정말 알찬 반주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는 보통 건반 혼자 있을 때나 목소리라든지 악기 수가 적을 때 많이 쓰고, 악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르페지오를 쓰는 것 자체는 매우 부담이 돼요. 왜냐면 다른 악기들이 리듬을 쳐주고 코드를 연주하고 멜로디를, 대선율을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인트로 간주 때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 포비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포비트라고 해놨지만 알이 이제 비트라고 해가지고 땡땡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에 몇 번을 4비트면 4번, 8비트면 8번 치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비트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잘려진 나무 토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4비트라고 하는 이제 한 마디를 이제 한 덩어리로 봤을 때 4비트면 이제 4번을 쪼갠다 해서 4비트. 그래서 8비트면 이제 8번을 쪼갠다 해서 8비트. 보통 이제 배수로 가니까 16비트, 뭐 32비트, 64비트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이제 비트라고 하고 할 수 있고, 이 4비트는 정말 연출 방식이 많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주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아르페지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이제 배우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거지만 제일 끝까지 써먹을 거예요, 아마 시작을 하게 되시면. 이제 4비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제 오른손으로 4번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치는 이제 4비트가 있는데, 이 4비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무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후렴 때나 그럴 때 화성감을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리듬감을 보충해 주기도 하지만 멜로디를 크게 방해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비트고 4비트가 너무 좀 심플하다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좀 더 화려하게 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4비트를 좀 중요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들 같은 거 이제 들어봐도 이제 피아노 곡들만 있어도 이제 왼손은 이제 아르페지오를 가지고 오른손은 보통 4비트로만 쪼갠다든지 아니면 왼손을 4비트로 가고 오른손으로 좀 더 멜로디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발라드의 기본 어떻게 보면 이제 발라드라는 장르를 연주할 때 기본적인 주법이고 아마 끝까지 쓸 수 있는 주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비트에서 이제 비트가 뭐 4비트도 있고 8비트도 있고 16비트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4번 쪼갤 거를 이걸 그냥 8번 쪼개면은 이건 이제 8비트가 되는 건데 제가 이 아래 보면은 그 예시해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을 떠났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은 이유가 그 바운스 곡에서 저는 이거를 반주를 할 때 보통 8비트를 써가지고 반주를 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시죠? 마이크 고정이? 네, 뭔가 이게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던가요? 이건가요? 크기가요? 네,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안 맞아요. 이 커가지고 그냥 내 마이크.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훨씬 편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8비트, 네, 이제 4비트에서 좀 더 이제 부수적으로 나가서 이제 8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악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이 곡은 이제 좀 더 나중에 가서 이제 리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는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16비트 스트레이트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바운스라는 리듬을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리듬에 대한 개념은 좀 많이 어려운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바운스 때로는 뭐 이제 스윙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세디딴 음표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심표처를 해가지고 약간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스윙 리듬이라고 해서 바운스는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파생된 리듬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8비트를 연주할 때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절룩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이제 리듬인데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운스 리듬으로서 제가 이제 이걸 8비트로 연주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가 보통 이제 이 리듬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다른 악기들한테 맡겨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날 곡 구성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브릿지 부분 코드 진행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벌스를 써서 그냥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악기가 있다고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으로서 좀 유명한 세션들 라브리엘 아저씨가 이제 베이스를 치고 계시고 저기서 이제 기타도 막 이렇게 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인트로 때는 이제 드럼 카운터에서 그냥 저는 이제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그래서 후렴을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벌스를 넘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보면 이제 코러스 때 이제 제가 8비트로 이렇게 연주를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이제 저희 부에서 이제 제가 베이스로 뭐 리더를 하기도 하고 건반으로 리더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건반으로 리더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코러스 들어가면서 악기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주를 이렇게 제가 연주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러스 가면 이제 드럼도 이제 스네어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림샷을 걸어가지고 하이 림샷 킹만해서 작게 가고 베이스도 그냥 한 번씩만 치고 이제 일렉 기타도 그냥 이제 잽잽이라고 하죠. 이게 짤깍짤깍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건반 이제 제가 뭐 제 리더고 제가 건반 연주자니까 그냥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8비트를 하는데 뭔가 악기가 아마 연주를 제가 이건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코러스가 들어가는데 뭔가 터질 것 같으면서 확 죽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건반이라는 악기들로 이렇게 뭐 리듬을 쪼개주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4비트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비트 수를 쪼개고 다른 악기하고 맞물려서 세션을 짜게 되면은 좀 더 극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비트가 4비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가면 이제 칼립소라고 나오는데요. 칼립소는 아마 기타를 조금 배우셨으면 좀 많이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제 칼립소 리듬이라고 간사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칼립소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칼립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아무튼간 칼립소는 이제 아까 기타로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립소가 어떻게 크게 보면 이제 4비트, 8비트 리듬에 대한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반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딴딴 뜨따드 딴딴 뜨따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를 이제 땡긴 거냐면은 이제 보면은 1, 2, 4, 3N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박자의 8분음표 쪽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이렇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박자 있는 거 이렇게 땡겨서 치는데 이제 제가 아래쪽에 이제 싱코페이션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립소라는 리듬 자체가 그 싱코페이션을 써가지고 하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칼립소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좀 더 싱코페이션이 섞인 게 이제 패턴적으로 되면 이제 칼립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싱코페이션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당김음인데 뭘 당기냐? 약박에 있는 걸 강박으로 당기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싱코페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흔히 이제 4분의 4박자곡에서 보면 이제 강약 중강약 있잖아요. 그럼 그 약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싱코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칼립소 리듬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더 싱코페이션까지는 아니고 뭔가 세션적으로 쓰는 싱코페이션이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반주를 할 때 아르페지오랑 4비트가 섞인 상태에서 8비트에서 몇 가지를 뺀 거라고. 말이 많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아르페지오랑 4비트가 섞인 형태에서 좀 더 변형을 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은 이제 반주의 형식은 제가 이 이외에도 이제 리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고 싶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아마 안 적었을 거예요. 좀 더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혹시 이제 반주를 하실 때 좀 궁금하셨던거나 이런 곡은 어떻게 쳐야지 싶었던 곡들 있으신가요? 네, 이거 밑에 적어놓은 거 중에서 네네네. 예시곡들. 네, 한번 여기서 그럼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미디엄 템포 곡인데 이거를 한번 제가 연주지만 이제 제가 분석을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벌스 부분에서는 이런 리듬 그루브를 가지고 간다든지 악보 다 있으시죠? 네, 그럼 이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저는 보통 인트로를 그 벌스에 보면은 이제 그 A 슬래시 G 그다음에 그냥 G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게 A 슬래시 D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인트로로 많이 써서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일 주가 되는 리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리듬이 메인 리듬이에요. 이 곡에 대해서 색깔을 표현해주는 부분인데 이 원곡을 들어봐도 그렇고 다른 세션들이 편곡을 한 걸로 들어봐도 다 이 리듬으로 갈 거예요. 보통적으로는 칼립소라기보다는 그냥 칼립소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싱코가 들어가가지고 땡겨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곡의 주의 집에 거하는 이것도 보시면은 자 하면서 이렇게 당겨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멜로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 곡은 이제 작곡을 할 때부터 이런 리듬에 맞춰가지고 멜로디를 썼던 거 아니야? 멜로디가 이런 멜로디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맞는 리듬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이 곡 이제 연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악기들이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카운터를 주면은 그냥 일렉 기타라든지 세컨 건반을 보통 이제 멜로디 라인을 치게 해요. 대선율을 치게 하고 그냥 건반 메인 건반으로서는 그냥 이제 카운터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음에 주의 집에 가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건반에서 변화를 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하이에서 한번 이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 이제 애드립을 넣을 때 보통 많이 쓰는 부분인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하고 항산주 찬송아리 이 사이에 이제 코드가 비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대선율을 넣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대선율을 넣게 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로 때 모든 악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풀세션으로 팡 터트리면서 나오는 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장과 이완감을 좀 더 줘가지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벌스에 들어가면서 한 번 세게 터졌으니까 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벌스로 들어갈 때는 이제 드럼도 약하게 치고 베이스도 이제 드럼 킥에 맞춰서만 이제 얌전하게 가고 세컨 악기들이 처음에 나왔다면은 좀 빠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건반 쪽이 이제 이완감을 주면서도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악기들이 없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부분 인트로에서 벌스에서 그 부분 이제 건반이 보통 대선율을 채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연주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 쪽에서 한번 이제 이 리듬감을 살리면서 그냥 코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꾸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선율 아니면 이제 애드립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스를 이제 한번 쭉 쳐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듬이 바뀌거든요. E 마이너로 넘어가면서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리듬이 바뀌면서 보통 이제 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일렉 기타가 이렇게 아르페지오 느낌으로 이렇게 확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냥 하면서 이제 좀 하이 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꾸밈을 넣어주기도 해요. 왜냐면 일렉 기타가 아르페지오는 보통 이 음역대에서 놀기 때문에 그 위에 음역대를 이번은 잘보기 있네 하면서 다시 벌써 가면은 여기가 이제 프리코러스 부분이죠. 왜냐면은 코러스는 이제 여기 들어서서 이 부분인데 벌스하고는 좀 더 멜로디가 달라지고 코드도 달라지는 이 프리코러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드럼 리듬이 좀 더 이제 정박을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이제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제 빌드업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건반은 저는 여기서 그냥 포비트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힘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거는 이제 한 번 눌러주고 그 포비트 리듬에 맞춰서 그냥 대선율적인 라인을 좀 넣었어요. 쭉 얼굴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세션을 정해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서스포를 넣어준 이유는 뭔가 이제 곡이 해결되는 느낌을 줘가지고 뭔가 이제 확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서스포하고 다시 A가 나오잖아요. 이제 D에서는 저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데 그냥 포비트 아니면 2비트로까지 가요. 그냥 악기를 많이 빼죠. 왜냐면 여기서는 일렉 기타도 달리고 이제 스트링도 막 한참 이제 필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진정해 이러면 이제 이거 잡아주고 나서 그래서 서워서 한 다음에 이제 A 서스포 A 부분은 그 벌스에서 보면 나왔던 리듬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좀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뭔가 이런 뭐라고 하죠? 세션적인 느낌을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 A44 A 부분이 이제 코드에서 표현해준 이유가 이제 이거는 이제 원곡자가 여기는 이렇게 무조건 치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말해준 건데 이 느낌을 원해서 이런 부분 이제 코드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코드를 바꾼 이런 그런 편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을 살려줘서 그 메인 리듬을 가지고 이제 그 리듬을 계속 써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하소서 하면서 여기 G 치면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벌스로 들어가는 그런 중간에 인터루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져요. 그냥 악기가 빠지고 이제 드럼이 피리는 뭐 다시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벌스 부분에서는 이제 그 리듬, 메인 리듬이 되는 걸 치면서 이 리듬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애드립을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이제 프리코러스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리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리듬 변화에 맞춘 포비트를 하면서 대선율을 살짝 섞는다. 세션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 세션을 같이 살린다 해서 후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벌스의 리듬을 그냥 생각하시면은 그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벌스의 리듬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악기가 멜로디를 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하온이라는 이 리듬을 그냥 이제 같이 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강조하기도 해요. 이제 연주를 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시고 거기에 맞는 곡 분위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추억곡 하소서 하면서 다시 벌스로 돌아갈 때는 그냥 그래서 이제 빠지면서 다시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데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건반이 좀 많이 더 빠져도 돼요. 왜냐면 이제 2절 때부터는 일렉 기타도 좀 더 세게 나오고 다른 악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메인 건반은 화성만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야, 틀리지 마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제가 이제 G 하면서 이제 다시 후렴을 보통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포비트에서 좀 대선율로 상승적인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나와주고 난 뒤로는 다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진정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렴을 이렇게 쭉 반복하는데, 혹시 이 곡 할 때 브릿지도 하시나요? 네. 그럼 브릿지 혹시 뭐 이제 가는 세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해진 세션이라든지. 전에 끝속으로 하지 않았어요? 3부에 마지막 잠깐 했어. 지금 계속 같은 구간에서 누가 계속 틀리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브릿지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인터루드를 한번 넣죠. 이제 기타 솔로나 해가지고 이제 후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인터루드를 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브릿지지만 좀 더 이제 극적인 연출감을 주기 위해서 악기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패드 건반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기타 솔로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아까 기승전결에 대해서 이제 다이나믹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다이나믹이 메인 건반한테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똑같은 4비트도 악센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똑같은 곡이어도 어디에 좀 더 다이나믹을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느낌이 변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똑같은 부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연주를 할 때, 예를 들어 후렴을 이제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연주를 할 때 이 다이나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곡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순차적으로 높여지는 느낌으로 가요.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쳤다면,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뭔가 이제 하나의 리프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프를 정해서 가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짝수 단위로 이제 반복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4번 정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2번 작게 하고 나머지 2번 이제 옥타브 올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여기 올려서 부르고 악기들도 이렇게 빡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메인 건반이 주가 됐다면, 이제 악기들이 확 터지면은 메인 건반은 그냥 이제 세션을 받쳐주는 용도로 뭐 이제 작아지는 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에서 커지면 이제 두 번째 연주할 때는 뭐 이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차야겠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이제 4비트로 그냥, 왜냐면 악기들이 많이 쪼개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야 진정해, 너네 그래도 박자는 놓치지 마, 이런 거 이렇게 4비트로 이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짚어줘요. 우리 시험에서 아무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시 후렴 들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이런 세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편인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죄집일과 하는 자를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혹시 좀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이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연주를 해줬으면 하는 곡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곡을 왜 이렇게 부탁을 해드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곡이 파송 찬양이나 뭐 그런 곡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데요. 그 앞에 항상 저희가 듣는 인트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네. 중간에 벌스나 코러스 할 때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희 항상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벌스 때는 제가 알려드린 리듬으로 갔는데, 아니 인트로만. 인트로는 이제